네, ETF 시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판, 파란판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SPDR S&P 500 지수는 역시 S&P 500 지수 따라가면서 소폭 밀리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고요. DIA 지수도 역시 함께 밀리는 모습이 소폭 관측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빠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반면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홀로 나타내면서 인베스코 QQQ ETF는 오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기술주가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0.55% 소폭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여전히 SBB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죠. 4%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버크 쇼핑 지수는 벌크섬 운임 지수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이쪽에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0.59%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가 특히 좀 눈에 띕니다. 역시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매기가 확산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7% 가까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가 시장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2.81%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는 빠지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상승 ETF와 하락 ETF 5종목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에선 역시나 금채굴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제가 앞서도 짚어드렸었는데 최근 금 가격이 폭등세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채굴도 좀 비추가 주목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금채굴 지수가 함께 오르는 모습이 가장 크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빅스 지수 선물 지수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역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의 경우에도 오늘 시장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함께 유틸리티 ETF도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소폭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나스닥도 역시 오름세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수가 상승으로 이끌어지면서 상방 압력을 함께 받은 상승 ETF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다음으로 하락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금채굴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반대로 금채굴 상승에 베팅하는 것과 다르게 빠지는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천연가스가 밀리면서 역시 천연가스 가격 따라서 천연가스 ETF도 함께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은행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죠. 역시 SBB 사태로 알려졌는데 지역은행 역시나 하락 랭크에 돼 있고요. 원유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금융주도 지역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은행주에 있어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ETF 시장에 대한 간단한 리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은 블랙 먼데이가 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뱅크런 방지를 위한 펀드 조성 추진, 전액 예금 보장 등 빠른 수습에 나섰고 이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시장의 판단에 대표적으로 금융주를 포함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 ETF는 마이너스 0.16% 소폭 하락,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는 플러스 0.74%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 급등했던 빅스 ETF인 VIXY는 장 초반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하며 플러스 3.48%로 상승 마감하면서 조금 낮아진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지속되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ETF인 GLD와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GDX는 각각 플러스 2.3%, 플러스 6.99% 상승하였고 은에 투자하는 ETF인 SLV 또한 플러스 5.99%로 큰 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ETF인 UNG도 플러스 7.59% 상승 마감하였으며 또한 대표적인 액티브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또한 플러스 2.68%로 상승하며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번 SVB 사태로 3월 FOMC에서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현지 시간 14일 발표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결과에 따른 3월 FOMC 전망 변화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15일 중국에서 발표될 소비, 생산 등 실물 지표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1, 2월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했던 가운데 3월 지표에서 중국 리오프닝 정책 효과, 경기 회복세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ETF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강세 섹터는 어떤 섹터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인 ETF인 XLU로서 플러스 1.54%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ETF인 IYR, 헬스케어 ETF인 XLV도 각각 플러스 1.39%, 플러스 0.93%씩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섹터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금융 섹터 ETF인 XLF는 SVB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 3.95% 하락하였습니다. 찰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메이저 은행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지방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이 마이너스 61%, 코메리카와 킵호프 은행 또한 마이너스 27% 이상 하락하는 등 미국 정부의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며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ETF인 KRE 또한 마이너스 12.31%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네, 확실히 은행주가 어두운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머니플로우가 특히 활발했던 ETF 종목이 궁금해지거든요.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ETF 시장을 살펴보면 긱스 업종 기준 전 섹터 ETF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 ETF인 XLF가 마이너스 8.5%, 원자재 ETF인 XLV가 마이너스 7.6%, 리츠, 경기소비재 등 다른 섹터 ETF들의 낙폭도 두드러졌습니다. 테마 ETF 중에서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까지 겹치며 변동성 ETF인 VIXY가 플러스 21.2%로 큰 폭 상승하였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철광석 가격 상승을 반영한 BDI 운임지수에 투자하는 BDRY는 플러스 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베타롱숏, 테일리스크 헤지, ETF 등이 상승 마감하였으나 대부분 섹터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4%선을 웃돌았으나 주 후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20bp 이상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GOV는 플러스 4.8%, GROG는 플러스 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골드만삭스가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등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로 채권 관련 ETF에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주 20년 미국 국채 투자하는 ETF인 TLT ETF로 약 7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빌 ETF로 약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상승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신규 상장된 ETF는 어떤 게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미국 시장에 좀 재밌는 ETF가 상장되었는데요. 미국의 투자방송 진행자이자 인플루언서인 짐 클레이머의 의견에 따라 투자하는 롱숏 ETF입니다. 짐 클레이머는 미국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직 헤드펀드 매니저입니다. 워렌 버핏, 그린스본과 함께 돈을 잘 이해하는 3인으로 포브스에서 선정된 만큼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인데요. 글로벌 대표 기술주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묶은 팡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짐 크레이머의 투자 의견에 따라 운용되는 ETF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의 의견을 그대로 투자하는 터틀 롱 크레머 트래커와 그의 의견에 반대로 투자하는 터틀 인버스 크레머 트래커입니다. 짐 크레이머의 트위터 그리고 그의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을 유니버스로 하고 펀드 매니저의 대량껏 20개에서 25개 종목을 편입해서 운용되는 ETF입니다. 현재 기준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그의 의견을 그대로 운용하는 롱 ETF의 경우에는 메타, 포드, 테이크투, 보잉 등이 편입되어 있으며 짐 크레이머의 의견에 반대로 투자하는 숏 ETF의 경우 스냅, 팔란티어, 인텔, 노키아 등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ETF들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는 액티브 ETF로 유명한 아크,
ETF의 인버스 전략, 즉 아크를 반대로 투자하는 샤크로 유명했던 터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국내 시장에도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는 약 9,700여 개 ETF가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만 해도 3,000개가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이색 ETF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크레이머의 의견을 따르라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온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준 ETF 본부 부장님과 함께 ETF 시황 정리해봤습니다.